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을 때 침묵하던 그때도 이준석이가 입을 딱 봉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딱 나왔습니다. 원색적인 것은 하면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 코치를 받고 있는지 분명히 누구의 코치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를 받고 나온 날 이 주랭랑을 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입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는 본능적으로 입을 조심하는 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는 애입니다. 근데 입을 딱 하더니 어저께야 비로소 나라 걱정하면 당원 가입이 정답입니다. 당원 가입을 해서 자기가 당대표로 나올 테니까 그때 나를 찍어달라 아니면 유승민을 찍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딱 문제의 답은 그겁니다. 유승민 아니면 나를 찍어달라. 내가 만약에 제명돼서 못 되면은 다 전당대회 못 나가면 유승민이가 나간다 이거. 유승민이가 나가면은 유승민을 찍어달라. 바로 이겁니다. 유승민을 찍을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 자는 손가락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투표하는 이 손가락이 잘못된 사람이죠. 왜? 뻔히 보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죠. 첫째. 등 뒤에 비수 꼽았죠. 비서실장까지 했던 자가 꼽았죠. 그 다음 윤 대통령 엊그제 비수를 꼽았죠. 선 예비후보까지 나와서 경선까지 했으면은 적어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입을 딱 봉하고 있었을 겁니다. 입을 봉하고 속으로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했겠지만 이자는 바로 첫날 나오자마자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정신이 돌았나 이 얘기를 갖다가 돌았나 소리 했다는 혼날 것 같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자는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과학자들이 소리과학자들, 음성과학자들 또 음성에 대해서 노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다. X다. 바이든 말 나오지도 않았다. 미국 나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소리 전문가, 이 숭전대학교 교수, 김모 교수죠. 그분이 딱 한마디로 판독 불가. 판독이 절대 불가하다. 여기서 판독에서 누가 뭐라고 했다. 말이 나왔다면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그분은 소리 전문가입니다. 네. 이것이 나오니까 민주당은 쑥 들어갔습니다. 왜? 전문가 말이 나오니까 들어갈 수밖에요. 지금 MBC 광우병 선동을 하기 위한 PD 수첩에서 당신네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가 송송 뚫린다. 뇌가 뚫린다. 10년 뒤에 말했던 그래가지고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라를 온팍 뒤집어 엎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못된 짓거리를 했던 MBC 이번에는 저 방송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MBC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거기 시청자위원을 갖다가 5, 6년을 했습니다. 시청자위원을요. 그렇게 오래까지 했는데 MBC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MBC는 영광의 MBC였습니다. 과거의 MBC는 KBS가 저리 가라. KBS 안 봤습니다. 전부 MBC들 봤습니다. 왜? MBC가 정론을 피웠기 때문에 정론을 구사했기 때문에 MBC는 정론적인 방송이라고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국민들. 과거에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민정부 들어서서부터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거. 그러더니 좀 있다더니 극좌파들이 노조 민주노총이 여기에 잠입을 해서 지금 민주노총 노조의
산하의 노조가 장악을 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에 이거는 국영방송이 소위 국가에서 경영하는 방송이 이런 정도니 이 방송은 당장 폐쇄입니다. 국가 원수를 해외 순방 중인 원수를 조작을 해서 이 조작자가 누구냐? 박모 국장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서 기자가 안 나가고 촬영 기자가 국장인데 영상 모든 영상을 관할했던 그 국장 박모 국장이 나갔습니다. 풀기자단의 대표로 나갔죠. 풀기자단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자들이 수행하는 게 한 뭐 몇십 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몰려가서 인터뷰를 못하니까 대표를 둘이를 뽑는 겁니다. 방송기자 한 명, 그 다음에 신문기자 한 명, 두 명이 가서 하면은 이것을 기사 체득을 해서 거기에 있는 기자들에게 갔다 와서 같이 공유하기로, 같이 공유해서 같이 발송하기로 한 그런 풀 기자단의 대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현주 기자라고 이렇게 처음 타전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임현주 기자는 여기서 데스크에서 데스크를 맡아가지고 막 두드렸던 사람이고 미국에서 풀 기자단 대표로 나갔던 이 광우병 제2 광우병 음모를 실행했던 자는 바로 누구냐? 박모 국장, 영상 뉴스국장, 카메라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어떻게 해서 국장급이 기자가 취재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자가. 거긴 기자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급이 나갔느냐. 박모 국장은 누구냐? 정체가 뭐냐? 의도가 뭐냐? 여기는 엄청난 무언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방송은 MBC는 폐쇄돼야 됩니다. 이제 MBC는 끝내야 됩니다. 이런 방송은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기 민주노총의 본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노총의 노조가 장악한 산하노조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이유만으로도 부셔버려야 되지만 그건 언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념, 적색 이념이 있는 그런 이념 분자들에 있는 아니 민주노총이 무슨 집회에서 북한에 현직에 있는 사람이 축사를 보내가지고 축사를 대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노총입니까? 이제 대통령은 큰 결단을 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지금 곳곳에 알박기 다 돼 있습니다. 사법부의 김명수,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행정부 안에도 알박기 돼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이렇게 됐다면 민주노총도 이 입법부는 입법부에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죠. 지금 정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지만 정권 교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때 특단의 대책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 국가에 해악이 되는 반국가적인 그 동기성을 유발시킨 그런 자들을 색출해서 전부 국가에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이 대한민국 전 사회 분야를 지금 안정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장을 최초로 했는지 뭐 두 번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저께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힘들다. 아니면 단호하게 경찰과 지금 보십시오. 경찰도 보세요. 이 경찰대학 출신들 접대 총경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정말 대전복 차원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을 경찰이 했습니다. 유삼영인가 하는 총경 몇 명들 총경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니 무력을 가진 집단이 그 경찰과 군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자체가 벌써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적당히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대권을 비상대권을 발동을 해서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부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그 이 잔재들을 5년 동안 뿌리 박혀놓은 이 잔재들을 절대로 앞으로 이들은 10월 달에 촛불, 11월 달에 봉기, 12월 달에 어떤 짓을 할지 지금 모릅니다. 지금 이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다. 조짐이. 제2광우병. 이걸 미리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 움직임을 감지를 못 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뜻있는 분들은 벌써 감지했습니다. 조선일보의 6원일 주필을 하셨던 그분은 이미 감지를 하고 곧 봉기가 일어난다. 자, 제2광우병 왜곡 선동 촛불 나오고 딱 순차적으로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번 기회가 아주 고통스러운 기회였지만 모함모략을 받는 등 뒤에서 비수를 갖다가 꼽아대는 한국 자기 해외에 나가 있는데 자기 고국으로부터 계속 날라오는 화를 등에 많이 맞았지만 이 상처를 딛고 대통령은 새로운 모습으로 비상대권을 선포하고 각 분야에서 전부 다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논란에 사로잡힐 때 이준석이 이자가 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나라 걱정하면 당원 가입이 정답이다. 근데 욕설에 참가를 안 해요. 이게 누군가에게 코치를 받은 것입니다. 수사를 받고 나오는 날 도망간 날 밑으로 10시경에 지하 주차장으로 BMW를 타고 도망갔다. 여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말이 안 나옵니다. 욕이 안 나옵니다. 방송도 안 나갑니다. 이게 누군가의 코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제 유승민이 아마 체인지를 하고 유승민이 당대표로 나가기 위한 이 모션으로 지금 앞에 나와서 선동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느낀 앞으로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저는 저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딱 하나다. 뭐냐?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각 분야를 안정시켜라. 국회, 입법부 안정시키고 사법부 안정시키고 행정부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노조 안정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끌어가야 됩니다. 나라 걱정하면 당원 가입이 정답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승민을 찍으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유승민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유승민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윤리위원회 때문에 28일 열리는 윤리위원회 때문에 또 이 법원에서 코드 법원에서 이 김명수 코드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가처분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벌써 헌법의 영역, 소위 헌법의 영역, 법원은 사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벌써 그런 진단도 있었고 법조계에서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법의 영역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느냐. 법관이 어떻게 해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러라 저러라 비상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별하느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또 한다? 또 인용을 한다? 이준석의 말을 들어준다? 그 경우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입을 딱 봉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지금 비상대권을 발동한다. 비상대권이 예를 들면 6개월 넘어가면 비상대권 발동하기가 어려워요. 임기 초부터 지난 5월 달부터 출범하자마자부터 막 발목 잡고 검수완박하고 난리를 쳤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대권을 발동하면은 국민들이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된다. 국가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이 많습니다. 전체주의로 갔던 문재인 정권에 쐐기를 받고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셋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지금 무력화돼 가지고 전부 다 휘청거리고 있는 소위 당나라 군대가 됐을 때 국방장관들이 전부 다 9.19 군사합의니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나라를 망쳐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군화시켰습니다. 군 수뇌부를 전부 갈아치우고 지금 군에 지금 아주 강군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군에도 침투한 간첩들이 없겠습니까? 침투한 오열들이 없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군 기무사를 새로 세워야 된다. 과거의 기무사 안 된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때의 기무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시대의 과거, 그 시대 5년, 지난 5년에 있던 그 기무사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바로 그 시대까지 기무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시대의 기무사라. 그것이 진짜 기무사입니다. 보안, 정보, 대공 분야. 그래서 군 내부를 샅샅이 군 중추신경으로서 역할하면서 간첩들 뽑아내고 군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소위 대전복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을 전부 다 군 내부에서 분리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바로 기무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기무사에 대한 강력한 작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미약하다 생각합니다. 정보, 보안, 대공 이 세 개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 삼각형 삼자가 군을 안정시킬 수 있다. 기무사를 빨리 강화시켜라. 과거 문재인 시대 직전에 기무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군은 절대 안정되지 못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준석이의 이 말 속에는 비수가 꼽혀 있습니다. 욕설 논란에 이렇게 침묵하던 이준석이 침묵할 이준석이가 아닌데 조용하게 나라 걱정하면 당원 가입이 정답입니다. 이런 말로 하나 했습니다. 요즘 방송에 걔가 안 나갑니다. 이게 뭐냐? 이 침묵은 바로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이 당을 몰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침탈시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그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순서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판독 불가 전혀 아닌 소리. 1m 밖에서는 그 시끄러울 땐 소리가 안 나는 것도 뻔한 건데도 1m 훨씬 밖에 있었던 자가 어떻게 해서 그게 바이든이 나오고 거기에 이 XX들이 나옵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특단의 조치, 다시 말하자면 비상대권을 발동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의 계획을, 이 동절기 계획을, 이 국가 파괴 계획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론을 잠식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론을 떨어뜨려서 정부의 신뢰를 전부 와해시키는 그런 작업도 작동되고 있다는 바로 그것도 알아야 되죠. 여론조사 기관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걸 믿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취약성이 뭔지 압니까? 경영의 불안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수주를 많이 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오열이 뭡니까? 첩자들 아니십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 삘붙어 있던 첩자들이 다 숨어서 한두 명은 다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이준석이가 갑자기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면 당원 가입이 정답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역선택이 조금 퍼센티지를 여기 민주당하고 같이 할 것 같다 하니까 당원으로 해가지고 당원 선거로 해가지고 이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뻔합니다. 이게 유승민을 당대표로 만들고 지금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공작의 일환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입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